또 한편으로는 난 더 이상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백만장자들,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의 비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들만의 공통점, 부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와 스킬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백만장자의 습관,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습관 3가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일을 통해 벌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결국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만장자에게는 그렇게 될 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에서 출발해 무수히 반복한 나름의 방법이 있고요. 100만 달러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지칠 때까지 인터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백만장자의 사고와 행동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첫 번째 사고 습관은 경제적 독립에 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골몰해온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백만장자들과는 정반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혹은 신용카드로 빌릴 수 있는 돈, 심지어 자신의 손안에 있는 잔돈마저 어떻게 쓸지를 궁리하는 데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가 도와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시간과 돈을 써버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요. 항상 돈 문제를 걱정합니다. 부자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을성 있고 일관되며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 백만장자들의 공통 습관은 전략과 저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은 전략하는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고품을 쓸 수 있는데 새 제품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를 할 수 있으면 절대로 사지 않고요. 렌트를 할 수 있으면 리스를 하지 않습니다. 조지 클라스는 그의 베스트셀러 The Richest Man in Babylon,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열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나머지 인생을 위해 적어도 총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충고합니다. 경제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입과 저축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적인 지출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부채가 줄어들고 새롭게 빚을 지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돈 쓸 일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몇 가지 태도를 바꿔 새로운 태도를 익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축과 부의 축적을 기쁨으로, 소비와 낭비를 고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 번째 습관은 그들의 습관을 따라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번 돈을 까먹지 않고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도록 하는 다른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불안한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재정적 조언을 구하는 습관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조사하는 습관을 익히라는 것이죠. 서둘러 내린 재정적 결정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사업과 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요. 천천히 움직이고 시간적 여유를 갖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는 당신을 누군가 압박하는 상황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때 모셨던 백만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투자는 버스와 같다. 한 대가 지나가면 언제나 다음 버스가 또 오게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최근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2020년도 1월, 2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굉장하게 폭락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상승을 했고 오히려 전 고점을 넘어서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장을 보면서 나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더 이상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늘 사이클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좋은 교훈을 삼아서 다음 투자를 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때로 가장 뛰어난 투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투자하기 전에 투자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투자에 대한 희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워렌 버핏이 1990년대에 붐을 이루던 하이테크 혹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한물 간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런 비난에 개의치 않고 말했다라고 하죠. 나는 이 사업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그가 옳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무조건적인 운을 믿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습관을 익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비하고 보험을 들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절대 운을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험료를 내느라 돈을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재정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부는 천천히 이루어진다. 벼락부자는 없다. 부자들은 느린 속도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부와 돈벌이 능력을 증가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점점 더 많이 저축하고 조심스럽고 영리하게 투자함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 재산을 증식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